자, 이제 40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규약. 특히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요 두 파트는요, 각기 한 문제씩 항상 시험에 나온다. 물론 이번에 27회 시험도 각기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중요한 사항이죠. 한 문제, 두 문제까지도 볼 수 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요, 업무관리 대상 공동입니다. 비업무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두 개 있겠죠. 우리 업무관리 대상은 반드시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우리 동대표들을 이제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동별 대표자를 이제 4명 이상으로 선출해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회장 1명과 이사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최소한 4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선거구는요, 두 개 동 이상을 묶어서 정할 수도 있고, 또 통로나 층별로 쪼개어서 또 구획을 나눠서 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거기 공구별로 이게 공구를 나누어서 이제 분할 승인받고 분할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는 먼저 입주한 1공구부터 먼저 대표회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 다음번 2, 3, 4 공구, 이런 공구에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또 구성을 또 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2번 사항이죠. 그럼 동별 대표자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살짝 바뀌었죠. 작년까지는요,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가 필요했는데, 지금 3개월로 좀 더 단축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할 겁니다. 입주자 하면, 어제 소유자와 그들 배우자와 직계 조미속 다 포함되어지죠. 자, 그런데,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사용자도 동대표는 될 수가 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오른편에 살짝 날개편 보시면요,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도 중요하죠. 그래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일단 애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가 그거 뽑고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피, 피파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관련 법률 있죠. 6개 법률 있죠. 이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집합건물법, 또 민간, 또 공공주택법에서 6개 법률, 요 위반되어서 건고 이상의 형집행 선고 받고 나서 집행 종료 2년, 또 유예 중인자 안 된다. 자, 또 관련법 위반해서 벌금을 선고받고 2년까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항상 체크하시고요. 자, 5번에 보니까 소유자, 입주자가 다 동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소유자분이 서면에 위임장을 서주지 아니한 거기 배우자나 직계 조미속은 안 된다라죠. 그래서 서면에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또 7번 보시면은요, 사퇴를 했을 때는 1년까지이고요. 또 해임이 되었다 할 때는 2년까지 동대표 결격이 걸린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또 8번 보시면은요, 자, 3개월 이상 계속 연속 1, 2, 3, 또 7, 8, 9 이렇게 연속으로 관리비 등을 체납하신 분도 동대표의 결격에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또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이 결격 사유는요, 소유자의 결격 사유는 대리자한테도 미치게 되며, 또 공유일 때는요, 지분의 과반을 가지고 기준 판단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따오시면 이제 선출을 합니다. 선출. 자, 선거구별로 선출하는데 한 명씩만 뽑습니다. 2명 이상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자, 후보자가 1, 2는 거의 없겠지만 2명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단독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선거구에서 동대표는요, 일단 투표를 우리가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돼.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할 것이고, 요 2명 이상 나왔을 때는 투표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이신 분이 동대표가 됩니다. 근데 한 명 단독 후보는요, 과반수가 투표할 것이고, 투표자의 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자, 또 3번의 임기입니다. 동대표의 임기는 2년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연임을 하든 또 한 번 쉬고 하든 두 번 쉬고 하든 관계없이 한 번만 더 중임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에서 최대 4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혹시나 중간에 누가 사퇴 등에서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통해서 또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 남은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아니하면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보시고, 또 밑에 관련한 기억 보시면 모든 동대표를 동시에 다시 또 선출할 때, 이럴 때는요, 전에 있던 회수에 남은 기간에 준비했던 동시에 다 뽑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2년으로 카운트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또 중임을 하게 되면 다시 동대표 출마를 못 하십니다. 옆에 단지로 뭐 이사 가든지 또 인근 동으로 이사 가면 몰라도 해당 동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더랍니다.
자, 나오지 않고 있다. 또 혹시나 또 선출된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과반수의 찬성 등을 받지 못해가지고 선출된 자가 없을 수 있어. 그러면요, 충임자도 해당 선거구에 다시 또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요, 해당 선거구 과반수가 아니고 해당 그 선거구에서의 입주자 통해 전체의 그냥 토탈 재적의 과반수 요 동의를 얻으면 재선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게 되면요, 이 계속적으로 후보자가 나온데도 과반수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요, 단독 후보가 나와도 과반수가 찬성하지 안 해버려. 투표자의 과반수. 이 말은요, 잘 관리하는 그런 동대표는요, 계속 계속 후임자가 계속 선출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할 때 다시 또 전체에 해당 그 선거구에서 과반수에 동의받으면 다시 또 선출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종신 집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또 되어집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하나 보이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입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 두 분 이상 선출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보시면 한 번 더 2개월 안에 선출 공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용자도 동대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 그들 서면에 위임장을 받은 그 임차인의 배우자 측의 존비석도 물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입주자 후보자가 또 등록이 딱 되어지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을 해버린다. 이게 선출이 딱 되어지면 2년간 임기가 주어지지만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 이 입주자가 또 한 명이 딱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자동 결격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가보시면 이제 우리 동대표자 중에서 임원을 또 선출하죠. 회장 1명, 이제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이죠. 자, 보시면은요, 우리 사용자인 동대표자는요, 감사나 이사는 항상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 그럴 때는요,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죠. 해당 어디입니까? 단지 안에 살든 살지 않든 관계없이, 이제는 이제 사용자들은 이게 투표를 못하고 그 해당 집의 입주자, 요 세대가 여비해서라도 그들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인 동대표는요, 감사 또는요, 이상한 수도 회장은 못 된다. 하지만 회장의 입주자 후보자가 없다 할 때 사용자인 동대표도 선출 전에 단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받으면 이 사람도 회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인 동대표 회장 부분도 보시고요. 그럼 일반적인 임원의 선출입니다. 자, 회장과 감사는요, 전체 주민한테 억양 구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올 수 있고 1명 단독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단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죠. 해당 선거구에서 동대표 뽑을 때는 과반수인데 회장을 꼭 감사를 뽑을 때는 전체 단지에서 10분의 1 이상 투표할 것이고 최다 투표하신 분이 선출된다라고 합니다. 1명 단독 후보일 때도 10분의 1 투표하고 이때는요, 1명 단독 후보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이 사람이 회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신 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500세대 미만 되는 단지는 규약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선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선출된 데가 없어. 또는요, 득표가 2명이 동입니다. 그러면요, 추첨으로 선출한다. 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자, 감사는 보시면, 만약에 단지에서 그들 관리 규약에서 3명 또는 4명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 필요 있는 수인데, 초과해서 감사 후보가 있으면 역시 전체 10분의 1 투표할 것이고 다득표자 1, 2, 3등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감사가 됩니다. 근데 통수구나 미달될 때는요, 10분의 1 투표할 것이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감사 선출된다랍니다. 이렇게 함에도 감사 선출된 자가 없다, 후보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는요, 500세대 미만 단지는 처음부터 규약으로 정한다라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이제 선출할 수가 있고, 이 경우도 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선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사는요, 항상 보시면은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내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건 이 경우도 선출된 사람이 없어. 또는요, 동이다. 하면 추첨을 통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해임 사유 있죠. 해임 사유. 자, 우리 해임 사유는요. 일단은 뭐냐면 동대표 결격 사유 앞에 지에 보셨죠? 앞에 지에 결격 사유 보셨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동대표도 당연 해임이고 임원도 당연히 해임됩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관리 규약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을 때 해임 결정. 이것은요. 위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명 이렇게 한 명 뽑을 때처럼 그렇게 해임합니다. 동별 대표자는요, 해당 선거구에서 과반수의 투표, 과반수의 찬성일 것이고, 해당 감사는요, 전체 10분의 이상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위에서 선출되어진 회장 감사는 관리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또 이사는 항상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런 부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보시면 항상 주요사항, 어결사항 있죠. 어결사항. 이건 쭉 보시는데 요거하고요. 나중에 보시면요. 어딥니까? 저기 관리 규약의 준칙에 포함할 사항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시 본문을 가십니다. 업무편인데 업무편은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요 감사의 업무 요것만 체크를 딱 해주시는데 자, 1번 딱 보시면 감사는요, 자체 감사를 하겠죠. 외부 감사 말고 자체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딱 해야 돼요. 요 작성한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한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요, 감사가 직접 입력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그 단지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건 관리주체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가 직접 입력해서 그 첨부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실제는 보시면 또 우리 그냥 또 감사님이 하십니까? 안 하죠. 대부분 다 관리사무자 맡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감사는요, 입대에서 어긋난 이 안건들이 법령 위반, 규약 위반이 다 확인 딱 되어지면 재심의 요청할 수 있고, 이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회의란 부분하고 이제 기타 규약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